수강생 중에서 수익성이 괜찮은 거 3개를 제가 뽑아서 지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제에 있는 태권도 도장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답사를 갔는데 여기가 이제 1, 2, 3, 4가 지금 움직이더래요. 움직이는데 뭐 1, 2층은 학원이고 막 그래요. 근데 학교 앞에 있는데 학원인데 자기가 가보니까 태권도 도장이 전체 3,301호, 302호를 다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건도 괜찮고. 자, 전용도 57평이다. 그러면 태권도 도장에 좀 적합하죠? 57평이고, 가보니까 그 학교 정문 앞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태권도 스쿨,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요청에 이 3층 전체를 쓰고 있더랍니다. 이게 가보니까. 근데 여기가 보면은 이 덕산 아파트가 주로가 이게 이제 이 덕산 아파트가 주로 한 3,000세대 주변에 쭉 있는데 주로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그래가지고 상가다운 상가가 별로 없어요. 없어갖고 그나마 학교 앞에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태권도 눈에 띄가지고 낙찰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이제 보전금이 4천에 170이 됩니다. 4천에 배당률을 했죠. 배당률 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이제 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맞다 보면 돼요. 그러면 4천에 170이면은 월세를 항시 여러분들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한산 보전금이 170이 1억 7천이고 4천 더하면 2억 천이 말이죠. 그럼 한산 보전금이 2억 천이면은 곱하기 2배를 하면 시세입니다. 그럼 시세가 얼마죠? 4억 2천. 그죠? 마음속에 4억 2천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죠? 하면서 낙찰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낙찰을, 그때 이제 낙찰이 4명이 들어가지고 우리 수강이 1등 했어요. 근데 아마 간장도 들어오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가지고 1등을 했고. 그래서 낙찰을 하고 잔금을 치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낙찰가 한 80% 대출됐어요. 보통은. 됐는데 2억 2천인데. 잠깐 아까 전에 한산보증 얼마죠? 아까 전에 4억 2천인데 2억 2,600이죠. 그래갖고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이 관장하고 언어를 했는가 봐. 관장 언어를 했더니 요거 그대로 동액으로 10년간 계약해달래. 10년. 그러면 태권도 잘 된다 말이야, 안 된다 말이야, 장사. 잘 된다 말이죠. 잘 되니까 10년 해달라 이만. 10년.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기간을 2년으로 줄여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걸로 고려했습니다. 고려하다가 쭉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게 보면요. 거제시 태권도가 4천에 110 인대 중인데 결국 4천만 원 투자하고 자기가 또 이 4천만 원 보증을 받았으니까 4천만 원 투자하고 월 113만 원의 통장이 입금되더라. 그게 한 4년 동안에 113만 원이 대출이자 띠도 계속 수입이 높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2억 2,700인데 상가는 7억시가 4.6%죠. 그래서 2억 3,800이고 거기에서 70%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한 달에 57만 원인데 투자금액 8천만 원에서 보증금 4천 받았죠. 4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170에서 요게 월세를 빼니까 113만 원에 매달 통장이 한 4년 동안 들어오더라. 그럼 뭐 4천만 원 투자 가지고 한 113만 원씩 들어오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걸 들어오다가 결국은 한 4년 좀 지나가다가 여기서 낙찰 받고 3억에 팔았어요. 3억에 매달.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요. 이 금액에서 요 금액에서 우리가 아까 4억 2천 했죠. 요 금액에서 4억 2천에서 시세인데 4억 곱하기 2배가 시세니까 4억 2천에서 잘 팔면은 80%, 못 팔면은 한 70% 봅니다. 그러니까 한 70%는 팔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 거제가 좀 시들하니까 거제가 경기가 좀 시들하니까 한 70% 팔았다. 그래서 이제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상가 이게 수익률 공식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만 간단하게 한산보증금이 시세다. 그죠? 거기서 곱하기 2배가 시세고 내가 잘 팔면은 80%, 좀 못 팔면 7 판다. 이리 보고 낙찰받으면 딱 맞아요. 그동안 쭉 보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수강생이 수익을 잘 낸 사례 중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김해 상계동에 이 학원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가 경매에 나왔어요. 11에 1629를 봅니다. 11에 1629. 자, 보면 이래요. 학원가가 쭉 경매에 오는데 우리 수강생이 타겟 잡은 거는 4층을 잡았어요. 4층을. 그래서 야간반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여기에 학원가가 있는데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은데 어떻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공시를 낙찰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죠? 공시를 낙찰받아갖고 경매 때까지 뭐 한 10개월, 1년 동안 그냥 공실인데 여름 낙찰받는다 해서 그게 또 활성화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원에 가보니까 어떻더냐. 재계약이 되겠던가 물어보니까 되겠대, 충분히. 확신도 바글바글 하고, 여기 아주 아주 임대도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 받습니다. 받는데, 그때가 이제, 두 개를 4층, 5층을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1억에 365만 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낙찰 받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요때 낙찰 받아가거든요. 받아가면은 다 보통 이래요. 좀, 야, 1,000만원만 더 쓸까? 500만원 더 쓸까? 이래갖고 이제 부부간에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떨어져.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여러분이 예로 2억 5천이다. 예로 5천이면 1,000만 원 더 쓰라 합니다. 2억 6천. 왜냐 그러면은 1,000만원을 더 써도 결국 여러분 돈은 호주면 오는 건 200만 밖에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대부분 80% 대출 받아버리니까. 그죠? 한 200만 원 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예로 800만 원 캐봤자 예로 1,000만 원의 이자가 3만 원이니까 2만 4천 원 정도는 월세를 받아갖고 조금 작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액을 일단 써야 돼야지. 우찌다니다 어쩌다가 막 몇 분 가다가 타게 잡은 건데 그거 들어가 버리면은 자꾸 김이 빠져서 잘 안 돼요. 뭐가 경매가. 알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쓰면은 내 돈 얼마 들어간다고요? 200만 원. 자, 공장 살 때나 이랍니다. 공장 살 때는 1억 더 쓰라고 합니다. 1억. 그러면은 여로 10억짜리 8억 6억 4천인데 뭐 지는 한 7억 정도 쓰겠던데 1억 8억 쓰라고 하거든요. 안 쓰라고 합니다. 아, 저 양반은 그냥 쓰라고 하는 게 장난처럼 1억도 쓰라고. 네가 꼭 필요한 공장 같으면은 그 낙찰 꼭 받아야 될 공장이 있어요. 3억 그만 말먹으면 이런 건 안 사도 되고 1억 더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꼭 필요하고 딱 그런 공장들은 더 써야 됩니다. 1억 쓰면은 내가 그러죠. 1억 쓰면은 결국 대출 8천만 받으니까 당신 돈 2천만 나가는 거 8천 개봤자 한 달에 24만인데 한 달에 이자가 그거 줄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지난번에 저 진도에서 그런 공장이 있었어요. 처음에 1억 더 썼더니 깜빡 나잡아지는 거예요. 쓰고 본 게네. 자기 쓴 금에 바로 뒤따라왔어요. 지는 꼭 사야 되거든요. 그게는 이제 그때는 또 너무 고맙다고 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조금 과감해야 됩니다. 자꾸 콩나물 사듯이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알겠죠? 시장 가서 따지면 안 되고, 어차피 가격은 적당한 데서 사줘야 되지, 너무 경매락 해서 그냥 막 헐값으로 주문다, 그런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좋으면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1,000만 원 더 센다, 이런 가격으로 써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낙찰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요, 받아갖고 2등하고 500 차이 났죠. 그 1,000만 더 안 썼으면 안 됐다 이 거지, 그죠? 그래서 항시 이렇게 쓰실 때는, 여기 쓸 때는 원장님 생각하면서 돈 1,000만 원 정도 더 쓴다, 이런 기분입니다. 그럼 공장 쓸 때 1,000만 원 쓰라, 그건 아닙니다. 공장 쓸 때는 1억 더 쓰라고 합니다. 1억. 알겠죠? 뭐 10억짜리 15억짜리 낙찰 받으면서 그거 뭐 째째하게 1,000만 더 쓰고 이러면 맨날 떨어져요, 그 사람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은 두 사람이서 여기서 합해서 법인하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월세가 440 받았어요. 1억에 440이니까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5천에 월세가 220만 원. 그럼 한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7천이죠. 2억 7천 곱하기 70% 얼마입니까? 70%. 네? 뭐 틀린노? 2 곱하기 2를 안 했으면 다시 5억 4천이죠. 두 배니까 시세가, 시세는 두 배가 시세가 5억 4천 곱하기 80% 하면은 4억 3천이고 70%는 얼마입니까? 3억 한 6천 되죠. 그 3억 5천에 팔았어요. 이 친구는 결국 3억 5천에 팔았어요. 그래도 한 1억 가까이 뭐 한 7, 8천 남았죠. 그럼 한 4년 넘게 월세 받다가 그래 한 거는 좋은 겁니다. 알겠죠? 우리 상가는 1년 미만이면 5.5%죠, 세금이. 1년이 지나면은 4.4%, 2년 지나면은 6.6에서 46.2% 누진세 들어갑니다. 만약에 토지라 하면은 플러스 11% 비사무 토지니까 2년 지나면은 그게 별도로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2년 지나서 팔은 보통 세금이 좀 부드러워요. 이게 상가가. 그래서 뭐 적당히 한 8, 9천 나갔으니까 이것도 괜찮았어요. 이것도 물건이.
그런 대로 수강하면서 잘 받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더 좋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무실인데, 그죠? 12에 6840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해피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경매배 할 때는요, 사례 있는 거 설명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알죠? 누가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제 선구자니까 나는 이제 더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쉽게 이제 접하고 어떤 거를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방향 감각을 빨리 잡는다. 여러분들은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6층, 7층이 이 보험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이 있었네요. 그 당시에 이 6층, 7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가 이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전세가 9억 줬어요. 이게 두 칸을 9억 줬어요. 6층, 7층은 9억 줬는데 하나가 이렇게 경매를 넣었죠. 9억에 청구가 돼갖고 이제 건지당 가지고 경매였는데 문제는 자 이렇게 됐어요. 어느 분 낙찰 받았어. 저녁에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몇 명 들어온대? 내 혼자. 얼마 더 썼노? 얼마 더 쓰면요? 5,200 더 썼죠? 5,200 썼다는 게 뭐랍니까? 배우자가. 당신 하는 게 꼭 그렇다. 남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왜 혼자 들어가면서 5,000 더 쓰노? 100만 원 더 쓰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차라 그거 미납이 됩니다. 미납이 되면은 여기에서 10% 보증금 그런 거는 띄는 겁니다. 2,090만 원. 띄가지고 다다음 달에 보통 경매가 다시 나옵니다. 놓으면 보통 유찰돼 버려. 이게 또 놓으면 어디입니까? 더 떨어졌으니까 그만 사람들이 요거처럼 4명이 들어옵니다. 4명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낙찰받은 사람도 이제 2억 1,600이고 2억 1,500이고 아차차 했죠. 그죠? 2차가 2억 900인데 서로가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많이 쓰고 참 잘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원장님은 나는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받기는데 맨날 낙찰 받는 것도 2억 얼마 낙찰 받고 내가 돈도 없는데 뭐 받아라 말입니까? 이야기하면 그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공매를 잘 배우면요. 물건이 좋은 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주변에 뭐 한 5천에서 1억 이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낙찰 받으라고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급이라도 한 500, 1,000만 주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본인은 이 낙찰받은 사람은 경매를 잘 몰라. 건축업자는 건축업자에 돈을 그냥 버릴 뿐인데 매도 시대에 계신 분인데 잘 모르는데 옆에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아니까 경매를 오래 봤으니까 그래서 사라고 부추겨서 산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2억 1,600에 사가지고 한번 봅니다. 어떻게 했느냐? 2억 1,600에 여기 있죠? 1억에 330만인데 이게 사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반을 쓰고 그 같은 층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요. 그래서 반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데 임대가 두 군데 나갔는데 1억에 330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투자금을 100% 회수하고도 4,600만 원 인여금이 발생하고 한 달에 한 270만 원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찰가 2억 1,600인데 취득세가 4.6%고 취득원가 2억 2,600이고요. 여기서 대출이 1억 7,200에 이자가 한 달에 한 61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보증금을 받아버리니까 여기서요. 1억을 받았으니까 이게 5,400만 원 정도 이게 돈이 남아요. 자기가 들어간 돈은 4,600이 오히려 남아요. 1억이 보증금을 받아버렸으니까 투자금에서. 그래서 5,400 그러니까 1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돈이 4,600이 남고 한 달에 300에서 월세가 61만이니까 330에서 61만 빼니까 한 달에 한 269만이 들어오더라. 그게 언제나 그러면요. 2013년도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9년 동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뭐 해피한 경우죠. 그죠? 월말만 되면은 330 들어오고 한 달에 이자가 한 60만 원 빨리 나오고 그래서 270만 원이 지금 6년 동안에 매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개씩 딱딱 준비해 놔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 아이 좋다. 그럼 이 사람은 상당히 잘 산 겁니다. 그죠? 상당히 잘 산 거. 자,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설명드렸는데 태권도 도장,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여기 옵스텔, 그죠? 여기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입주한 여기 사무실 세 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심플한 상가들이 있어요. 심플한 상가들이. 그러고 보통 저도 이제 임대를 나 보니까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주차 대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주차 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 대수가 좀 원활해야 임대가 좋아요. 그죠? 여러 사무실이 평수가 크고 이런데 주차가 여러 뭐 세대 5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직원이 15명인데 주차가 세대 5명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들어옵니다. 안 그러세요? 또 세대밖에 안 된다 해요. 근데 가만 보게 나는 이제 과장인데 지점장, 부점장, 차장, 과장이 뭐 네 번째가 주차를 못 되잖아요. 그러면 세대밖에 못 되는 사무실은 절대 임차 안 합니다. 최소한 더 집까지 되고 밑에 하나 더 되고 이래야 무엇이 주차가 맞아져야 되는 거지. 주차가 일단 원활하게 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관리비가 좀 쌓여야 됩니다. 관리비. 이 월세를 나 보면은 월세가 한 달에 100만인데 관리비가 100만원, 150만원 나와버려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평당에 보통 뭐 3,000원, 2,000원 괜찮은데 평당 10,000원씩 받는 데 있거든요. 분양 평수에. 그러면 한 달에 100평이면 한 달에 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월세가 100만원인데 관리비도 10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니까 들어온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관리비가 좀 작은 데가 있어요. 한 달에 1,2,000원. 왜냐 그러면 이제 손님들 주차비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관리비가 싼 데도 있고 또 비싼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주차비도 한 달에 평당 얼마 오는가? 그럼 요 평수에서는 한 달에 얼마쯤 되는가? 월세가 얼마쯤 나오고 주차비 저 관리비도 얼마 나오는가? 그런 거 다 따지보고 주차 대수가 좋은지 이런 걸 따지보고 여러분들 해야 되겠다. 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상가 낙찰 받아서 월세를 좀 빨리빨리 챙겨서 다 챙겨서 우리가 얼마까지